네, 토마토 투자자문의 강재훈 운용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사이에 뭐 CPI도 나오고 여러 가지 월초니까 또 경제 지표도 많이 나왔었는데 시장의 시그널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나요? 네, 우선은 이제 사실 물가는 우리가 이제 지난달 물가지수 발표되었을 때 예상치를 상회했던 결과가 있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었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점이란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이 최근까지도 반등이 이어졌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제 확실하게 숫자상으로 떨어진 거를 이제 어제 확인을 했다 이 부분이 되겠죠. 사실 매크로 지표를 그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경 안 쓰시는데 최근 들어서 워낙에 물가 지수라든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셨죠. 사실 이렇게 이쪽에 관심이 높아지신다가 됐을 때는 거의 끝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확실하게 숫자상으로 확인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이제 컨센서스가 8.7%였었는데 이게 8.5%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가 지난 4월 달부터 발표할 때마다 항상 컨센서스보다 높게 형성되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문제됐었는데 우선은 이게 꺾였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항목별로 보게 되면은 항목에서 에너지 쪽이 확연하게 이제 물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중고차 쪽에서도 이제 하락이 좀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만큼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 완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음식료라든지 주거 비용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 지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정점은 찍었고 앞으로 서서히 내려오지만 가파른 하락은 없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파른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물가 CPI 지표에 대한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도 간밤에는 좀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최근에 흐름 좀 어떤지 봐주세요. 미증시는 사실 어제 그 S&P 같은 경우 2% 정도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상승 좀 더 크게 나오긴 했었는데 실제로 S&P가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대를 넘어갔다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됩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S&P가 전체적인 하락폭이 50% 되돌림 자리가 4,180포인트 전후 정도 되는데 이 라인대를 어저께 돌파를 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승폭은 그게 크지가 않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하락폭이 50%에 넘어갔다는 부분을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한 번의 어떤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흐름이 나타날 때 저점 대비 50% 이상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그 전에 저점은 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깰 가능성이 없다 얘기는 앞전에 시장에서 6월 달에 저점 찍었던 자리가 진바닥이었다는 얘기고 실제로 이제부터는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안도랠리를 넘어서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국면까지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변동성 지수도 마찬가지로 현재 2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변동성 지수도 완화됐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크게 급락을 하거나 할 거리가 당분간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그렇고요. 국내 증시 패턴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내 증시는 이제 2,500이라는 자리대를 이제 한번 올라왔다가 그러고 나서 지금 살짝 내려온 그런 그림을 보여줬다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사실 증권사도 비슷합니다. 증권사에서의 8월 주가 목표를 보게 되면은 2,500에서 대부분이 2,550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격대가 2018년도, 17년도 말 18년도 이때 고가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가 오게 되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현금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2018년도, 17년도에는 기업들의 순이익이 약 140조 정도대를 만들었었고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90조까지 나왔다가 올해 같은 건 좀 가미에 대해서 180조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한국전력이 여기서 순이익에서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를 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를 한다고 할 경우는 실제적인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적이 작년보다 비슷하거나 더 좋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실적으로 본다면은 국내 증시가 지금 굉장히 싸다라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미증시처럼 50%의 되돌림 정도가 고가 대비해서 나온다면은 지수는 뭐 한참 위가 가야지 맞겠지만 그냥 올해 하락폭을 기준으로 할 때는 50% 자리대가 한 2,62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사실 이제 앞전에 2,600이라는 자리대가 계속해서 저점을 만들던 자리가 굉장히 의미는 굉장히 컸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으로 본다 했을 때 우리가
2018년도에서 이때의 고가보다 실적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당시가 원래 지지가 좀 강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이때 무너졌을 때 가장 큰 배경이 물가지수를 갖고 무너졌죠.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물가지수가 오히려 그 부분을 해소시켜준 만큼 앞전에 일요일에서 빠졌던 자리대가 사실 2600선 전후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마찬가지로 매물 자체가 2510에서 2590까지는 매물 공백인 만큼 얼마큼 탄력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600선 정도까지도 단번에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차트를 통해서 봐주셨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외국인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물론 어제는 일시적으로 팔긴 했지만 그동안에 거래소에 계속 매수하더라고요. 수급도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우선 이제 국내 증시에서 7월 달에 저점 만들고 나서부터 외인들의 매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어제까지 매수했으면 10거래 연속 매수였고 그 전까지가 9거래 연속 매수였으니까 계속해서 들어온 추세는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을 볼 때 기관에서는 신규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런 순매수세가 이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 지금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케이스죠. 반대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자신감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가 약 4조 4천억 정도 한 달 동안 매수를 한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실제 외국인들이 2020년도부터 국내 증에서 팔았던 물량이 약 67조 가까이 팔았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4조 4천억이 들어왔다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연말, 그러니까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이제 시장에서 더 매도를 하기 전에는 그때는 약 56조 정도까지 팔았었고 그리고 이제 한 3,000포인트 전후에 있었을 때가 한 47조 정도 매도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들이 앞전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성향으로 크게 빠졌던 부분이 일정 부분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약 5조 5천억에서 14조 정도 추가로 유입될 수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기준으로 볼 때는 국내 증시가 어느 위치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제 종합주가지로 봤을 때는 2,500에서 2,600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저항대이고 이제 어느 정도 마디지수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외국인들의 관점에서는 이제 환율적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더 큰 하락을 나타냈었고 국내 증시 자체가 지금 현재 레벨 수준 자체가 굉장히 밑에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들 관점에서는 실제 이제 국내 증시만큼의 레벨 수준 2018년도 이때 고가만큼 올라가려면은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케이스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국내 증시에 대해서 외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는 주가 자체가 외국인들 볼 때는 우리가 볼 때 고가 대비 30%였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거의 40%가 넘는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가격 메리트적인 부분도 외인들의 매수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많이 빠졌다, 지금 좀 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외국인의 관점에서 환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훨씬 더 그 가격 메리트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우호적인 수급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를 놓고 볼 때는 사실 뭐 나쁠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시장 자체가 오늘 코스피 200 지수를 가지고 이제 옵션 만기 결과 나오는데 국내 증시가 최근 들어서 뭐 어저께 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정폭 자체가 세게 나오지 않는 구조가 왜 그러냐면 지금 국내 증시는 상승 탄력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증시 대비했을 때는 오히려 상승 탄력이 약하지만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매물 소화를 하면서 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폭 자체도 세게 나오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7월 달 만기 이후로 금융투자가 이제 만기일날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금융투자 쪽에서가 약 1조 7천 500억 정도 출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만기 이후로 금융투자는 대규모 매도를 해놓은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출회될 물량이 제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외인들의 매수세와 더불어서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 기관에서 크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를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만기 지수는 정말 안 좋게 끝난다 했을 때가 약 327.5포인트 전후가 전망이 되는데 어제 종가가 뭐 324.5포인트 전후니까 안 좋게 끝난다 하더라도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이 될 것 같고 정말 좋다가 될 경우는
시장에서 상당히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상당히 좀 좋은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읽어주셨는데, 그리고 뭐 나라 안팎에서 여러 가지 요즘에 지수가 약간은 좀 이번 주 들어서는 제자리 걸음 양상을 나타내다 보니 뉴스에 좀 민감도가 높아지는데 볼만한 재료라든지 이런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강세를 띠는 종목군들의 특징이 사실 있죠.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조선이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는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방산이라든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들 종목 같은 경우는 연중 신고가를 넘어간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어떤 거냐면 사실 수주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우리가 수주 산업을 얘기할 때 왜 보통 이 사이클적인 부분에서 수주 산업이 이제 업황이 좋아야지 이제 수주가 많이 들어온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는 확실한 먹거리를 쥐고 있는 쪽은 앞으로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관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수주 산업이 굉장히 좀 강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신재생 이런 쪽도 요 근래 들어서 그런 모멘텀 좀 많이 받은 케이스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거 어떤 거냐면, 대형 종목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무조건 올라가진 않습니다. 중간에 차익 실현이라든지 눌림이라는 것도 항상 주면서 가는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 태양광이라든지 이쪽에 강세되었던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미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래 이 법안은 3조 5천억 불짜리의 법안이었던 게 계속해서 축소가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실제로 미국 내에서의 이제 그린 테마주다라는 쪽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법안 통과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한 번씩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 했을 때는 호재성 재료가 이제 차익으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시면서 물량 출회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또 일정상으로는 12일에 통과된다 쳤을 때 다음 주 월요일이 광복절이어가지고요. 아마도 화요일 즈음에나 반영될 만한 그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지금까지 나오는 시그널들을 봤다면은 오늘장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뭘까요? 네. 우선은 이제 시장에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영향도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제까지는 반도체 지수가 전체적으로 미증시에서 안 좋았었기 때문에 하락을 했었지만, 또 반대로 오늘 같은 경우는 미증시에서 반도체 지수가 또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바닥론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강세가 얼마큼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만기일날 이제 330이라는 수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30이라는 수치를 넘어간다가 됐을 때는 지수 자체가 매물 공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간 종목군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법안 이런 거에 대한 관련주들은 조금 차익 실현도 일부는 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 자체가 2550에서 2610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면 되기 때문에 뭐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시장에서 기대를 좀 하면 좋은 부분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증시에 대해서 약간 신중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반등할 때 뭐 비중도 좀 줄여야 된다라든지, 아직까지 뭐 확인해야 될 게 많다 이런 약간 중립적인 전망이 시장에서 지속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시장은 계속해서 큰 조정 없이 강세가 꾸준히 나올 수 있는데, 만약 시장에서 다들 좋다라고 하면은 또 한 번 시장에서는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망이 이어지는지가 앞으로 시장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